박도현,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어. 10년간 숨어있던 살인마! 미친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악마의 종이지? 설마 목사님이 정말로? 그럼 오늘 사연이 뚝뚝 흐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첫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가운데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교회 앞마당에서는 빗자루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이정순 권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마당을 정성스럽게 쓸고 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정순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낙엽 한 장, 담배꽁초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정리해 나갑니다. 이른 아침 찬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리지만 정순의 표정은 한결같이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씨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넵니다. 정수는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기분 좋게 예배드려야죠. 정말 우리 권사님 덕에 교회가 굴러간다니까요. 목사님도 늘 그러시던데요. 김씨 할머니의 칭찬에 정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내 기도를 신앙이라 부르지만 나에게 기도는 또 다른 무기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다. 마당 청소를 마친 정수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무 벤치들이 정돈되어 있고 앞쪽 강단 위에 십자가가 새벽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늘 앉던 자리, 맨 앞줄 오른쪽 끝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순의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보여주소서. 기도하는 정순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의연하게 일어섰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정수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네요. 권사님처럼 신실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인사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례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엌에서는 고소한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손주 준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19살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앳된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이 아이만이 정순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아침을 준비했네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교회 일하시니까 제가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되죠. 소박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할머니와 손주. 정수는 준호가 김치를 집어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영수도 어릴 때 이렇게 김치를 좋아했었습니다. 준호야, 대학교는 재미있죠? 네, 친구들도 좋고 교수님들도 친절하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기는요. 우리 준호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 일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으니 전혀 외롭지 않아요. 준호는 정순의 대답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가끔 표정이 어두워지실 때가 있는데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준호의 예리한 관찰력에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드니까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것뿐이에요. 건강은 괜찮으니 걱정 말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순수한 걱정이 담긴 준호의 목소리에 정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가야 하는 시간 아니에요? 맞다. 오늘 첫 시간이 있는데. 할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준호가 서둘러 가방을 메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수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헌금 내역, 그리고 정순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며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반드시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조금만 더 참아다오.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종탑을 바라보며 정순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일 아침, 교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박도현 목사가 특별한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늘 그렇듯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박도현 목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5살의 박 목사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웅장해서 강단에 서면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낡고 작은 이 건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박 목사가 팔을 크게 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 땅에 세워야 합니다. 박 목사의 열정적인 설교에 성도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수는 박 목사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일처럼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 목사의 눈빛에서 욕망 같은 것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이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벌써 헌금함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었고 새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성전 말이에요. 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 집사가 정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집을 더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정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 하에
헌금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주부터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고 헌금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앞다투어 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새 성전 건축 헌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 목사가 기쁜 표정으로 발표할 때마다 성도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교회 회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헌금 내역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교회 사무실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정수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헌금함에 들어있던 현금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금액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계속해서 일정한 금액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정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헌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매우 교묘했습니다. 일반적인 검토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박 목사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주님, 제발 용서하소서. 이건 탐욕이 아니라 내 아들의 원한을 풀기 위한 길이다. 정수는 속으로 기도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 목사가 헌금을 빼돌리고 있다면 자신도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10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영수가 박 목사와 연관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억울함만 삭혀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영수야, 엄마가 기회를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동시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증거가 필요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교회에서 정수는 사무실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로서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한이었지만 지금 하려는 일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더 큰 정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정순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정수는 박 목사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지 그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 틈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인내심이 필요한 법이다. 서두르지 말자. 정순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손길은 박 목사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성도들이 모두 돌아간 후 조용해진 교회에서 정수는 자신만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가 새 성전 건축 헌금에서 빼돌리는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한 정수는 그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헌금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헌금에서 조금씩, 카드 결제 헌금에서 조금씩,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소액씩 빼내어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오늘 헌금이 800만 원이네요. 지난주보다 늘었어요. 주일 저녁 정순이 박 목사에게 헌금 집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실제로는 850만 원이었지만 50만 원은 이미 정순의 손을 거쳐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권사님. 역시 권사님이 관리하시니 믿을 만하네요. 박 목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빼돌리는 금액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솜씨가 그만큼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정순이 빼돌린 돈은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철제 상자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영수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사립탐정 고용비, 과거 기록 조사비, 증거 수집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 교회에서 돌아와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친구 최말순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정순과 같은 나이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교회를 다닌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순 언니, 차 한잔 하러 왔어요. 어머, 말순이 어서 들어와요.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무슨 이야기예요? 새 성전 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목사님 표정이 너무 들뜨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도 너무 많이 거치는 것 같고. 말순의 말에 정순은 내심 긴장했지만 표정은 태연하게 유지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죠. 헌금도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시는 거고요. 그런데 언니,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장부를 잠깐 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정순의 심장이 쿵했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뭐였는데요?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말순이 말을 흐리며 정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순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순이 발견한 것은 자신의 조작이 아니라 박 목사의 횡령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숫자가 안 맞았는데요? 헌금 집계할 때 봤는데 헌금함에 들어있던 돈과 장부에 적힌 돈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얼마나 됐어요? 한 번에 10만 원 정도? 그런데 계속 그런 식이면. 그럼 꽤 큰 금액이겠네요. 정순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정순의 반응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회계 담당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았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말순이 돌아간 후 정순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말순의 눈이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박 목사의 횡령을 눈치챈 것도 그렇고 자칫하면 자신의 행동도 들킬 수 있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말순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박 목사를 몰아붙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의심을 박 목사 쪽으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동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철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이미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마을에 온 사립탐정의 명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함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말입니다. 권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목사가 교회에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새 성전 설계 관련 미팅이 있다고 하셨죠? 네, 건축업체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권사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제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죠. 정순의 눈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스쳤습니다. 건축업체와의 미팅에서도 분명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박 목사의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늘 그렇듯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 이 신뢰를 이용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순의 표정은 여전히 자비로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순의 계획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립탐정 김 씨와의 첫 만남에서 정수는 아들 영수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10년 전 사건을 조사해 보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더군요. 시내 작은 사무실에서 만난 김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정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당시 박도현 목사가 사채업자 조 씨와 결탁해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청년들의 사업 자금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엄청났어요. 월 5%가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우리 영수가, 네, 영수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려고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김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영수가 운영했던 카페 사진,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죽기 전날 박 목사와 조 씨가 만났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수 씨의 사고가 일어났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조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 조 씨와 박 목사 사이의 돈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해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헌금에서 빼돌린 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들을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꼭 내 원수를 갚아줄게. 그날 저녁 정순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준호가 대학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준호야.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준호의 예리한 관찰에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준호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밤늦게까지 뭔가 정리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받으시고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함께 사는 손주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준호를 보며 정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모든 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정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뒤에 숨겨둔 철제 상자를 꺼내어 확인해 보니 이제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 탐정에게 줄 추가 비용으로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정순이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 준호야. 그냥 물 좀 마시려고.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정순의 손에 들려있는 철제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정순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모아둔 돈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세요? 그리고 왜 이런 밤에 혼자? 준호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그 안에 든 돈의 양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얼마예요?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앉아보렴.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교회 헌금에서 가져온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회 헌금을? 할머니, 그럼 그게 훔친 거 맞아. 정순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준호를 보며 정순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영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니?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그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박 목사 때문에 죽었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의 일을 준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사업 자금을 빌렸던 일, 박 목사와 사채업자의 결탁,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까지.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모은 거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안 돼, 준호야. 너는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아니에요, 할머니. 제 아버지 일인데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같이 싸울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요. 정수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와 손주는 함께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과 준호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최말순 집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없는 사이 장부를 살펴보던 말순은 이상한 점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숫자가 계속 안 맞아. 말수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헌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목사의 횡령만 의심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정순 언니가... 말순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정순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우연히 정순이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다니지 않던 다른 동네 은행에서였습니다. 정순 언니가 왜 저기서 나올까? 호기심이 발동한 말수는 며칠 뒤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 정순이 최근에 계좌를 새로 만들고 큰 돈을 예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말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박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박 목사의 사무실에서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헌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 목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며칠 동안 장부를 확인해 봤는데 계속 돈이 안 맞더라고요. 박 목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횡령이 들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매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요. 그런데 목사님, 말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순 언니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순에게 의심을 돌릴 수 있다면 자신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 말인가요? 최근에 다른 동네 은행에서 큰 돈을 예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박 목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한 희생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사님, 이 일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더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순이 돌아간 후 박 목사는 혼자 사무실에서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순, 내가 먼저 나를 의심했으니 이제 내 차례다. 며칠 후 말순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정순의 행동을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순이 교회 헌금함에서 돈을 빼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물론 정순은 회계 담당자로서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도둑질로 보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말순은 바로 박 목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접 봤어요. 정순 언니가 헌금을 가져가는 걸 직접 봤다고요. 박 목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히 보신 거죠? 네, 확실해요. 헌금함에서 돈을 빼내서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똑똑히 봤어요. 이런 일이 정말 충격적이군요. 박 목사는 실망한 척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죠? 성도들한테 알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일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박 목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정순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다음 주일까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적절한 때에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친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김 탐정과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권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시 사채업자 조 씨가 박 목사와 주고받은 돈거래 기록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김 탐정이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박 목사가 교회 헌금으로 사채 사업에 투자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수 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사고 당일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일인데 한 달쯤이야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교회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는 늘 그렇듯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과 기도가 끝난 후 박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매우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온 분이죠. 정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존경받던 이정순 권사님, 사실은 헌금을 훔친 도둑입니다. 예배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권사님이 정말 성도들의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준호도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 목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말순 집사님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존경의 시선이 의심과 비난의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웅성거림과 놀라는 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성도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대부분은 충격과 실망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정순을 믿어왔던 마음이 클수록 배신감도 더 컸습니다. 박 목사는 기세등등하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말순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직접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친구였던 정순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봤습니다. 정순 언니가 헌금함에서 돈을 빼내서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확인해 보니 계속해서 돈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의 시선이 다시 정순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성도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훔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었는데.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둑질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감싸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권사님이 직접 대답해봐요. 압박이 계속되자 정수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헌금을 가져간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실망이야, 정말. 박 목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수는 성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집으로 가자. 할머니. 두 사람이 교회를 나서자 뒤에서 성도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정말 충격이야. 10년 넘게 속았다니. 앞으로 어떻게 믿고 지내지? 집으로 돌아온 정순과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할머니와 손주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준호야. 할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도둑으로 찍혔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도둑질을 한 거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정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복수에만 매달려서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아.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박 목사의 죄를 밝혀내도 사람들은 도둑의 말이라고 할 거고. 정순의 말에 준호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래, 준호야.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요?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어서 하는 건 소용없어. 정면 승부를 해야 해. 정면 승부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내가 왜 헌금을 가져갔는지, 박 목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든 걸 공개하는 거지.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하지만 위험할 거야, 준호야. 박 목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해야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수는 준호의 굳은 의지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알았어, 준호야. 다음 주일에 모든 걸 끝내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할 거야. 김 탐정이 찾아준 증거들과 함께. 하지만 목사님이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 비밀 무기요? 정수는 준호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박 목사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까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준호야,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진실은 묻힐 거야.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와 손주는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원한과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정순의 눈에는 다시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낙인 찍혔지만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가 꼭 내 원수를 갚아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종탑을 바라보며 정수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교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주 정순의 일로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고 오늘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정순과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의 시선을 받으며 들어서는 정순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절망과 분노를 모두 사겨내고 이제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권사님 온다. 뻔뻔하게 또 나타났네. 얼굴을 어떻게 들고 와?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자신이 앉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자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목사는 정순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불행한 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은 박 목사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 목사가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정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예배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 목사가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성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사님, 이미 지난주에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목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순이 뒤를 돌아 성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헌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권사님, 당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 목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라니? 무슨 이야기야? 정수는 서류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 김영수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권사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정순이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박도연 목사님,
당신이 사채업자와 결탁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그 피해자였어요. 예배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박 목사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인가요? 준호가 일어서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틀어드릴까요? 그래, 준호야. 준호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박 목사의 목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놈만 영원히 입 다물면 돼. 헌금은 내 손에 들어와야 해. 성도들이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박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박 목사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성도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사채업자 조 씨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교회 헌금으로 고리대 금업에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들이 박 목사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편지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 목사님, 당신이 제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박 목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자다. 이건 날 모함하는 음모야. 박 목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이런 일을, 우리를 속이신 거였어요? 성도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채말순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내가 겁이 나서 그랬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목사님 편을 든 거였어요. 말순아, 언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언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성도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권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 목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음모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10년간 품어왔던 응어리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을 훔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낸 소중한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순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예배당 안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0년간의 긴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도현 목사는 횡령과 고리대 금업 연루, 그리고 영수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과 사채업자 조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현은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불법 사채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품어왔던 원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앉은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도현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을 지나치며 박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순이 박도현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교회로 돌아간 정순과 준호를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최말순도 정순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언니를 믿지 못해서. 말순아,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친구는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정순은 교회 운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차가운 마음 대신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차를 마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로서 살고 싶어. 그럼 시골로 내려가실 건가요? 응, 준호야. 할머니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텃밭도 가꾸고 닭도 기르면서 말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갈게요. 안 돼, 준호야. 너는 대학교도 다녀야 하고 내 앞길이 있잖아. 할머니,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시골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2달 후 정순과 준호는 마을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조그만 한옥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러게 말이야.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저녁에는 준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수와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이 텃밭에서 배추를 따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마을에도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 일에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아직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번 가봐도 될까요? 마을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성도도 20명 남짓이었고 목사님도 젊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젊은 목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시죠. 정수는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박 목사의 웅변과는 달리 이 목사의 설교는 소박하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과거의 원한과 분노도 사랑으로 바꿔주시죠. 설교 말씀이 정순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예배 후 정순은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날부터 정수는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원한이 아닌 용서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정수는 마당에서 준호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준호야.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아.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복수는 나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치유로 살아야 한다. 저 멀리서 작은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하늘에 스며드는 종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순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 시련을 겪고도 저렇게 밝게 살 수 있다니. 준호도 할머니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한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정수는 영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영수야, 이제 엄마는 정말 평안해졌어. 너도 편히 쉬렴. 1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복수의 화염 속에서 태어난 진실이 이제는 치유와 용서의 빛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뚝뚝 흐르는 사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과 웃음과 복이 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뚝뚝이였습니다.